안녕. 자, 우리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3학년 과정 특강을 시작할 예정인데 3학년 1학기, 2학기 모두 다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바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좀 수업도 잘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되는지 다 얘기 들으셨죠? 백지 테스트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우리 그 각각의 단원들마다 한 70문제에서 100문제 정도 좀 사이에 연산 프린트? 그러니까 연산 프린트까지 아니라 그냥 기초 문항들을 모아놓은 난이도 되게 낮은 거 그런 것들을 푸는 것까지가 당일 할당형입니다. 그래서 강의 듣고 백지 테스트에 문제 푸는 것까지 하시면은 뭐 그 단원은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상당한 정도로 공부를 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딱 11시수 끝내주시면은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과정까지 웬만한 거는 아마 다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정규 수업 때라든지 아니면 그 밖에 뭐 특강 수업들마다 뭐 사이에 숙제 내드리는 거, 뭐 개념서 풀어가지고 오기라든지 유형서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수행하시게 되면은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시게 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 오늘 3학년 1학기 과정 1단원은 제곱근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게는 실수라는 그 수의 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일단 그 수의 체계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것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시끄러워. 자, 우리가 처음에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수. 처음에 나왔었던 체계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 우리가 배웠었던 수. 일단은 하나, 둘, 셋, 넷. 뭐라고 불러 이거? 수업 늦게 끝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자, 여러분들 대답 안 하시면 수업 계속 딜레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이런 숫자들을 뭐라고 부르죠? 자연수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는 자연수라는 수의 체계에 대해서 그냥 알게 모르게 정확하게 얘는 자연수야 이렇게 규정을 하진 않았지만 그냥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자연수라고 부르는 것들을 위주로 좀 공부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슬쩍 분수에 대해서도 소수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중학교 올라와서 우리가 수의 체계를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자연수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다음 부호가 있는 수, 0까지 해서 어떻게 좀 카테고리를 묶었죠? 1, 2, 3, 4,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것들 해서 정수라고 불렀죠. 정수를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 살짝 이제 스포를 하면서 세 글자 무슨 수의 존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유리수. 그리고 유리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뤘었던 것은 중학교 2학년 1학기 1단원에서 유리수와 순환소수라는 것을 공부하면서 이제 그때 유리수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유리수의 정의 혹시 기억하세요? 분수, 오케이 좋아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그것을 이제 유리수의 정의라고 하면서 유리수가 되는 것들 안 되는 것들을 따져봤었죠. 그래서 정수는 유리수가 됐습니까? 1, 2, 3, 4,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런 거 유리수 돼요? 분수로 바꿀 수 있습니까? 네, 되죠. 자, 그 다음에 분수는 분수로 바꿀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무 당연한 소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헛소리지. 분수는 분수로 바꿀 수 있어? 애초에 분수인데? 그래서 모든 분수는 다 유리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수는 어때요? 소수 전부 다 유리수라고 할 수 있나요? 끄덕끄덕 하는 사람들이 보여. 소수가 다 유리수라고? 여러분들 나랑 같이 2학년 과정 공부하셨던 분들 누구야? 손. 2학년 1학기 나랑 같이 공부했다. 빨리 손 들어. 2학년 1학기 나랑 같이 공부했다. 손. 괜찮아. 오케이. 둘. 나머지는 아니시죠? 자. 잠깐만. 너도 2학년 1학기 나랑 같이 공부하지 않았어? 그치? 왜 손 안 들어? 질문할까봐 손 안 들지. 자. 우리가 그때 그 교과서를 보시면은 유리수에 대해서 한참 얘기하다가 소수하면서 갑자기 소수를 싹둑 자릅니다. 기억 안 나세요? 소수를 갑자기 싹둑 자르죠? 무슨 소수랑 무슨 소수로? 무슨 소수랑 무슨 소수로 잘라요? 유한소수랑 무한소수로 자르죠? 왜 잘랐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된다요, 진짜. 왜 잘랐을까? 유한소수는 분수
분수로 바꿀 수 있으니까 얘 10분의 몇, 100분의 몇, 1000분의 몇 이렇게 분수로 바꿀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유한소수는 분수로 바꿀 수 있을 텐데 무한소수 예를 들어 0.1327548933 점점점점점점 이거 분모를 도대체 뭐로 해야 돼? 뭐 무슨 상상이 안 되죠? 이 끝없이 이어지니까 아 이런 거는 분수로 못 바꿀 것 같은데 해서 자른 거야. 그래서 자른 거야. 그래서 유한소수랑 무한소수랑 잘라서 구분지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한소수는 유리수겠지만 무한소수는 아니겠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잠정 결론을 내렸었죠. 그러면서 무한소수에 대해서 탐구가 시작됐었습니다. 분수 중에서 유한소수가 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었죠? 분수들 중에서 유한소수가 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어떤 분수? 괜찮아. 쭉 다 얘기해봐. 여러분들 대답 안 하시면 진짜 수업 하염없이 늘어집니다. 난 너무나 다행히게도 여러분들 이따 그 1시 반부터 그 내가 다음 수업이 없어요. 다른 애들은 이제 12시까지 딱 수업 끝내야 돼가지고 내가 부랴부랴 12시 한 7분 이때 딱 그 간신히 끝내긴 했지만 여러분들 뒤에 내가 아주 시간이 널널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3시까지 수업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 그치? 대답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틀려도 괜찮아. 틀리면서 배우는 거잖아. 그래서 분수 중에서 유한소수가 될 수 있는 분수 어떤 것들이 있어? 그냥 예시로 말해줘도 돼. 아주 정확하게 무슨 정의를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어떤 숫자들이 있어요? 분수 중에? 2분의 1 좋아요. 또? 분수 중에서 유한소수가 될 수 있는 거 4분의 1 네, 또? 5분의 1 좋아요. 또? 한 번씩 다 얘기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신 분들은 점점 후보가 없어지죠? 네. 6분의 1 그거는 유한소수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자. 6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은 괜찮죠? 이 0.1이니까 그치? 괜찮아요. 틀렸다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마음껏 틀리세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만 정답이면 돼요. 그럼 마지막 순간에 알면 되잖아. 100분의 1 좋아요. 그런 것들. 또? 1000분의 1 좋아요. 거저먹는 사람들 막 생기고 있습니다. 자, 빨리 말해야 돼. 20분의 1 좋습니다. 네, 또? 50분의 1 좋아요. 그런 것들이 있죠. 네, 자, 공통적으로 얘네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뭐죠? 어떤 공통점이 있죠? 2분의 1, 4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100분의 1 막 이런 것들, 20분의 1, 50분의 1 막 이런 것들. 분모가 10이나 100이나 1000이나 만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으면 오케이. 될 수 없으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걸 좀 더 세련된 표현으로 뭐라고 했었냐면 분모가 2나 5의 곱으로만 표현되어 있으면 가능하다 라고 했었습니다. 왜냐면 분모가 2나 5의 곱으로만 표현되어 있을 때 예를 들어 2분의 1 분모 분자에 각각 5를 곱하면 10분의 5가 되죠. 그다음 5분의 1 분모 분자에 각각 2를 곱하면 10분의 2가 됩니다. 20분의 1 분모 분자에 5를 곱하면 100분의 5가 되죠. 그쵸?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3분의 1 7분의 1 이런 것들은 내가 분모 분자에 각각 몇을 곱한다고 해서 분모가 10이나 100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소수로 유한소수로 못 바꾸겠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생각했었던 게 분수 중에서 유한소수가 되는 건 꽤 극히 일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당한 조건을 만족시켜야지만 유한소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치?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분수 중에 일부만 유한소수가 된대요. 그럼 나머지는 뭔데? 일부가 유한소수면 나머지는 뭔데? 뭐겠어요? 자, 분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일부만 유한소수래요. 그럼 나머지는 뭐겠어요? 그래, 무한소수겠지. 근데 우리가 잠정 결론을 뭐라고 내렸었습니까? 무한소수는 분수로 못 바꿀 거야. 왜? 우리가 아까 무한소수 0.13274938 점점점점점점 이거 분모 도대체 뭐로 할 건데? 상상돼요? 안 되잖아. 그래서 무한소수는 분수로 못 바꿀 것 같아.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닐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런데 분수의 카테고리 안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유한소수가 되는 게 생각보다 적어. 나머지는 도대체 뭔가 하고 직감적으로 생각해봤을 땐 유한소수가 아니라면 무한소수일 텐데 하고 3분의 1 조사해봤다. 0.3333333 7분의 1 조사해봤다. 0.33333
14285714285714228 점점점 9분을 조사해봤다? 0.111111111 뭐 그밖에 다른 뭐 6분의 1이라든지 0.166666 뭐 아니면 11분의 1이라든지 뭐 0.090909 계산해보시면 다 이렇게 뭔가 유한기 딱 끝나는 건 아니고 같은 숫자가 무한정 계속 되풀이되면서 반복되는 그런 소수로 계산된다는 것을 직접 나누기를 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내렸었던 그 잠정 결론이 보기 좋게 틀렸던 거지. 무한소수는 분수로 못 바꿀 줄 알았고, 그래서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닐 줄 알았고, 분수 중에서는 무한소수 따윈 없을 줄 알았는데 있게 된 거야. 근데 걔네들의 공통점들이 뭐였다? 무한히 반복되는 숫자가 존재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타이밍에 그러면 무한소수 중에서 무한히 반복되는 녀석들은 분수로 바꿀 수 있나? 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지. 왜냐면 내가 뒤통수 맞았었던 그 예시들을 다 조사해보니까 같은 숫자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같은 숫자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애들만큼은, 그런 무한소수만큼은 분수로 바꿀 수 있나? 라고 합리적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졌으니까 그 아이들에게 이름을 붙여줘야만 될 것이고, 거기다 우리가 뭐라고 이름 붙였습니까? 순환소수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순환소수가 무엇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싶어요. 유리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싶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분수로 바뀔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보고 싶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환소수를 공부하자마자 바로 연락했었던 작업이 뭐야?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기. 이 이유를 알면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야만 했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이유를 알면서 공부를 해야, 유리수라는 단어를 공부하면서 내가 순환소수를 공부를 하는구나. 그 이유가 여기 있구나. 순환소수를 공부를 하자마자 왜 내가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고 있는지, 이 이유 때문이었구나 라는 걸 알면서 공부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상태로 공부를 하면은 유리수 이런 거, 순환소수 이런 거, 순환소수 분수로 바꾸기 이렇게 하면 돼. 뭐야, 이게 어째서 수학이야. 그냥 시키는 거 따라하는 꼭두각시 인형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가 2학년 과정에서 유리수에 대해 체계를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자면, 자연수 1, 2, 3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게 자연수고요. 그 다음 여기에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정수라고 부르죠. 얘네들을 싹 다 정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2분의 1, 뭐 0.1, 그 다음에 0.3땡 뭐 이런 것들, 3분의 1 같은 거, 이거 3분의 1이죠. 자, 이런 것들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 네, 유리수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딱 학습하고 지금 거기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공부할 것은 이 바깥 세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유리수를 공부했었을 때 뭐 자연수, 정수, 이런 분수, 유한소수, 이 순환소수 이런 것들까지 공부했는데, 이제 이 밖의 것들을 공부한다? 어떤 것들? 무한소수이긴 무한소수인데 순환소수가 아닌, 즉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바깥 세상에 대한 탐구를 할 차례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뭘 해야 될지, 오늘 뭘 할 건지 다 이해되셨어요? 네, 오케이, 좋아요. 일단 교재가 다 나왔으니까 프린트된 거 바본가? 아까 갖고 왔잖아. 네. 자, 자기 거 챙기시고 나머지 뒤로 넘기시면 돼요.
바본가? 여러분들 건 뽑았는데 내 걸 안 뽑았네. 잠시만요. 아 바본가 봐. 나도 여러분들이랑 같은 예제를 보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말이지. 자, 일단 여러분들 다 갖고 있으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일단 첫 컨텐츠로 배우려고 하는 것은 제곱근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곱근. 근데 제곱근이라는 단어는 혼자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얘가 어떻게 서술되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른 의미를 가져요. 자, 이 제곱근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A의 제곱근. 다음 두 번째, 제곱근 A. A의 제곱근, 제곱근 A. 뭐 언뜻 봐서는 뭐 똑같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 A의 제곱근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 교재 어디 한 부킹에다가 좀 잘 두 가지를 적어가지고 정리를 해두시면 감사하겠어요.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그게 A의 제곱근의 의미입니다. 자, 그럼 제곱근 A라는 것의 의미는요,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중 음이 아닌 수. 이거를 조금 근사적으로 그냥 양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음이 아닌 수라고 한다면은 뭐 또는 뭐예요? 0 또는 양수겠죠. 그런데 0을 배제하면은 그냥 뭐 사실상 양수니까 음이 아닌 수, 뭔가 좀 부정어가 들어가면 좀 헷갈려서 그냥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중 양수, 특별한 케이스 제외하고 그냥 이렇게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중 음이 아닌 수. 오케이?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 4의 제곱근. 의미가 뭐라고요? 4의 제곱근. 그대로 따라서 불러보세요.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제곱해서 4가 되는 수가 뭐게? 2 또 마이너스. 그래서 그 두 개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4의 제곱근. 이랑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를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제곱근사, 얘는 의미가 뭐라고요?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중 음이 아닌 수. 그럼 뭐게? 2. 자, 그러면 0의 제곱근 0 또? 없음. 맞아. 뭐의 제곱근이라고 해서 언제나 이렇게 뿔마 두 개가 있는 건 아닙니다. 0의 제곱근 하면 0 하나밖에 없죠. 자, 제곱근 0, 제곱근 0 뭐게? 0. 오케이, 좋아요. 0 하나밖에 없죠. 제곱근 0, 이것도 역시 0입니다. 0의 제곱근 0, 제곱근 0, 0.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제곱근 A를 제곱하여 A가 되는 수 중 양수라고 해버리면 여기서 문제가 돼요. 이 한 케이스, 요거에서만. 그래서 뭐 제곱근 0을 뭐 말하는 상황은 뭐 그렇게 빈번하진 않잖아. 그래서 그냥 편의상 제곱근 A가 뭐야?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중 양수, 이렇게 얘기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루기도 할게요. 원래 정식은 의미 아닌 수라고 하는 게 맞지만 그냥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중 양수라고 해도 괜찮다. 대신 이거는 마음속에 한 귀퉁이에는 잘 저장해두세요. 제곱근 0이라는 게 제곱해서 0이 되는 수 중 양수니까 얘는 없어 라고 얘기해버리면 안 돼. 그게 아니라 0이야.
원래는 음이 아닌 수니까. 그런데 이 0이라는 케이스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전부 다 그냥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중 양수라고 해도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중 음이 아닌 수라고 할 때랑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의상 저렇게 공부를 하셔도 괜찮다.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제곱했을 때 9가 되는 수는 뭐죠? 3이랑 마이너스 3. 그러다 보니까 9의 제곱근은 3 또는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제곱근 9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3이라고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있을까?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있어요?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곱근 마이너스 4라든지 마이너스 4의 제곱근 이런 것들은 존재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네, 그래서 뭔가 되게 있어 보이게 책에는 이렇게 써져 있기도 합니다. A가 만약에 양수라고 한다면 A의 제곱근은 몇 개? 2개. 제곱근 A는 몇 개? 제곱근 A는 몇 개? 1개. 그쵸? A가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A의 제곱근 몇 개? 1개. 제곱근 A 몇 개? 1개. A가 음수라고 한다면 A의 제곱근 몇 개? 없음. 제곱근 A 몇 개? 없음. 근데 이거 뭐 우리가 외워야 돼? 아니 당연한 거잖아. A가 양수일 때 한번 떠올려봐. 아, 제곱했을 때 그게 되는 수 중 양수 음수 하니까 2개. 근데 A가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은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제곱해서 0이 되는 수 1개. A가 음수라고 한다면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없음 하니까 이제 2개, 1개, 0개가 설명되고, 그 다음에 제곱근 A도 마찬가지죠.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중 음이 아닌 수. 그러니까 A가 양수일 때는 뭐 1개, 양수 하나만 나오니까. A가 0일 때 뭐 0 하나만 나오니까. A가 없을 때, 아니 A가 없을 때, A가 0보다 작을 때 없으니까 뭐 0개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되죠. 그냥 판단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막 무슨 교과서에나 아니면 어디 개념서에 그게 탁 써져 있다고 해가지고 외워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달려들지는 마실 거. 알겠죠? 그건 외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냥 정리하는 차원에서만 쓴 것뿐이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짝 의문을 갖게 되는 게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뭐 4의 제곱근이나 9의 제곱근이나 16의 제곱근이나 이런 것들은 말하기가 쉽긴 한데 (2의 제곱근) 이런 거 있을까? 제곱했을 때 2가 되는 수. 괜찮아.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대답을 하든 그건 다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정답일 거예요. 있을까 없을까? 있다 손, 없다 손. 네, 맞아요. 실제 정답은 있습니다. 있는데 너네가 아직 몰라요.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었죠? 없다고 손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 맞아. 자연스러운 거야.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숫자를 모르거든. 그런 숫자를 모르기 때문에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가 어딨어? 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존재해. 그게 어느 정도쯤 숫자로 존재하냐면 약 1.414 점점점점 해서 그냥 무한히 쫙 뻗어나가거든.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서 여러분들 지금 한 귀퉁이에다가 1.414 곱하기 1.414 이거 한번 해보세요. 뭐 이 정도 계산은 그냥 뭐 금방 하죠, 그렇죠? 1.414 곱하기 1.414 그냥 귀퉁이에다가 살짝만 한번 써봐. 자, 다들 계산해 봤어요? 대략 어느 정도쯤 숫자가 나옵니까? 대략? 네? 다들 계산해 봤잖아. 내가 한번 계산기로 두드려봐? 자, 나는 계산기가 있지롱. 자, 1.414 곱하기 1.414 뭐야? 곱하기 1.414. 자,
내 계산기 결과는 1.999396이라고 합니다. 1.999396. 어때? 뭐에 되게 근접한 숫자가 나와요? 2에 되게 근접한 숫자가 나오죠. 이 뒤에 뭔가 이렇게 착착착착착 이렇게 잘 적절하게 숫자가 그냥 좀 협조적으로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나온다면은 걔네 두 개를 연달아서 곱했을 때 2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일단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있을 수도 있다 라고는 일단 생각은 되시죠. 네, 거기까지. 그 이상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 이상 증명할 수는 없고 그냥 있다라는 사실만 전해드릴게요.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몰라. 나도 한 대략 1.414 정도쯤 된다만 알고 있지 이 끝에 뭐가 있을지 몰라요. 실제로 아직도 슈퍼컴퓨터는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요? 진짜 말 그대로 끝이 없는 무한소수니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대표적인 케이스로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뭔가 좀 너무 길어. 1.414 어쩌고저쩌고 어디서 끝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호를 하나 만들어낼 건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 몇 번 어깨너머로 들으셨을 루트라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루트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루트 2라고 한다면 제곱했을 때 2가 되는 것 중 의미 아닌 수를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약속을 합니다. 즉 제곱했을 때 2가 되는 의미 아닌 수 뭐야? 제곱근 2.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제곱근 A 제곱했을 때 A가 되는 수 중 의미 아닌 수라는 것을 표기하는 표기법으로서 지금 우리한테 뭘 알려준 거다? 루트라는 것을 알려준 거다. 그래서 이것과 동일한 것이 루트 A입니다. 그래서 이거 적으셨던 그 밑에다가 살짝 루트 A라는 것도 추가로 적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루트 A의 의미가 뭐야? 라고 묻는다면 제곱근 A의 의미가 뭐야? 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거다. 그래서 제곱근이라는 것과 루트라는 것이 정확하게 동일한 표현이다 라는 거. 그래서 제곱근 A, 루트 A. 그러니까 번역본이에요. 루트 A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게 제곱근 A입니다 사실. 루트가 뭔지 알아요? 근데? 루트 R-O-O-T 뿌리. 그 뿌리 근자가 이 근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번역한 거야. 그래서 제곱근 A는 뭔지 아는데 루트 A는 뭔지 모른다? 그럼 수학을 못한다기보다는 영어로 아니고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루트 A라는 것의 의미는 다음과 똑같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곱근 4, 뭐 제곱근 9, 제곱근 16만 답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젠 제곱근 2, 제곱근 5 이런 것들도 답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제곱근 5 뭐라고 답 쓰면 돼? 루트 5라고 쓰면 되죠. 제곱근 7 루트 7이라고 쓰면 돼. 이해됐어요?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센스를 한번 좀 테스트 해볼게요. 7의 제곱근 뭐라고 쓰면 좋을까? 오케이, 좋아요. 플러스 루트 7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7도 있고 이렇게 요 놈이 제곱했을 때 7이 되는 수 중 의미 아닌 수, 즉 양수를 뜻하는 거였으니까 당연히 난 음수도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7이라고까지 써주시면 그것이 7의 제곱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 나 여기까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솔직하게 해서 괜찮아요. 지금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좀 곤란해. 그럼 오늘 수업 내내 다 힘들어진다. 이거 두 개 가지고 주장창 물고 먹을 거. 다 괜찮나요? 네, 모르는 거 있으면 진짜 바로바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7의 제곱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의 제곱근 이거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 마이너스 2의 제곱근 똑같이? 안 돼. 없음. 속지마 이런 거.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뭐가 있어? 없잖아. 없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루트 마이너스 2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트 A는 음수가 될 수 없어요. 요것만 가능합니다. 알겠죠? 네. 왜? 그냥 의미상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어디 있겠어? 없죠. 자 그럼 0의 제곱근 그럼 뭐라고 쓰면 돼? 0이라고 하면 돼요. 루트 0 이러지 마. 알겠죠? 0이라고 할 수 있으면 그냥 0이라고 하면 돼. 자 마찬가지로 4의 제곱근 뭐야? 2라고 하면 돼. 플러스 마이너스 2. 그치?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라고 굳이 구태여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루트 4라는 표현이 잘못된 표현은 아니야. 그렇지만 너무 딱딱하게 그렇게만 표현해야 된다라고 오해하지는 마실 겁니다. 그래서 4의 제곱근 아까는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잘 얘기하다가 갑자기 루트 배우고 나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이렇게만 딱딱하게 표현해야만 된다라고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가지고 그거를 언급하고 가려고 했었던 겁니다. 뭐 또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네, 오케이 없을 것 같네요. 하나만 그럼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참거진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루트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제곱근 A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라고 했잖아. 뭐 루트 2 같은 것들처럼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414 점점점점점 나가는 그런 정말 무수히 나가는 녀석들을 일일이 다 쓸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런 거 제곱해서 2가 되는 거 하면서 이제 루트 2라고 쓴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수는 유리수 책이었어요. 이번에 그 바깥에 있는 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죠. 유리수가 아닌 수. 이 수를 우리가 무리수라고 부를 겁니다. 좀 이따 이제 그 수의 체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또 한번 언급을 하긴 할 거야. 무리수라고 하는데 유리수가 아닌 수들을 무리수라고 해요. 유리수의 바깥 세상에 있는 수들, 한마디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들 이런 것들을 무리수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문제. 루트 A는 무리수다. OX. 루트 A는 무리수다. OX. 자, O 손. 눈치 보지 마. 괜찮아. 난 맞는 말인 것 같다. 손. 루트 A는 무리수다. 아닌 것 같다. 루트 A는 무리수다. 라는 것은 틀린 말 같다. 손. 손 안 든 사람은 3시간 자야죠. 자, 뭐야, 저는 닿네. 자, 오케이. 자, 그럼 왜 아닌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손 든 사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루트 A는 무리수가 아니다라고 생각한 이유. 무리수다라는 말이 틀렸다고 생각한 이유. 루트 4. 오케이, 좋아요. 루트 4 같은 것 때문에. 루트 4는 무리수입니까? 유리수가 아닙니까? 유리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루트 A라고 해서 전부 다 얘네가 유리수 바깥에 있는 숫자인 건 아니야. 루트 삐리리가 대부분 무리수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지만 루트 4, 루트 9, 루트 16 이런 것들은 분수로 바꿀 수 있잖아. 유리수야. 알겠죠? 오케이. 그런 것들만 속지 말고 잘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그 밖에 뭐 할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자, 그리고 개념 2로 넘어가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이 첫 번째 소가로는 했거든요. 두 번째 소가로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을 안 했었는데 여기 책을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를 우리가 양의 제곱근이라고 하고 이 친구를 음의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곱근 A라는 것과 동일한 표현으로 루트 A를 배웠죠. 이것과 동일한 표현으로 A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단 0이 아닌 경우에만. 0인 경우에는 아니겠죠. 그렇죠? 0인 경우에는 아니고. 자, 그리고 이것과 반대 부호를 갖고 있는 걸 A의 음의 제곱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높아지면 말씀드리지만 0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0은 양수예요, 음수야? 앞에 마이너스 안 붙어있으니까 양수지? 아니죠. 0은 부호가 없는 숫자입니다. 0은 부호가 없어요. 그래서 양수, 음수라는 걸 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가로 2번까지 다 공부를 했고요. 자, 밑에는 개념 콕콕. 여러분들 뭐 밑에 뭐 문제 다 나와 있죠? 네, 답도 다 써져 있을 거예요. 일부러 내가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바로 답 맞춰볼 수 있게끔 답을 써놨으니까 대신 그 옆에 있는 답 보고 불러주지 마시고 스스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다음 수의 제곱근을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시오. 자, 5의 제곱근. 5의 제곱근이라고 하면은 플러스 루트 5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5도 있겠죠. 네, 그다음 밑에 3번 0.3 이것도 똑같아요. 그냥 0.3만 루트 안에 집어넣으면 돼. 플러스 루트 0.3, 마이너스 루트 0.3 이런 거. 자, 그다음에 4번 뭐 2분의 1도 똑같죠. 분수 그냥 그대로 안으로 집어넣어주면 돼.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자, 그다음 2번 6의 양의 제곱근.
6의 양의 제곱근 하니까 루트 6이라고 써주셔야 되겠죠? 그다음 6의 음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6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그다음 6의 제곱근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말해줘야 되겠죠? 제곱근 6 이거는 우리가 0이 아닌 경우에 한정에서는 양의 제곱근과 완벽하게 똑같았었으니까 똑같이 루트 6이라고 써주시면 된다. 자, 그다음 2번, 3번에 2번 볼게요. 마이너스 루트 49. 이거는 루트 49가 7이었으니까 얘는 그냥 마이너스 7이라고 쓰면 되겠다. 그다음 4번 마이너스 루트 36분의 1. 이것도 36분의 1이 결국 6분의 1이라는 것을 제곱하면 36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분수로 나오면 은근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루트 9가 뭐야? 라고 하면은 제곱해서 9가 되는 숫자니까 3 해서 이걸 잘 떠올리는데, 루트 36분의 1 이러면 뭐야? 그러면 36분의 1 제곱해서 36분의 약간 좀 버벅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많이 봐주세요. 그래서 많이 함정으로 내놓는 문제가 루트 4분의 1 루트 4분의 1 그럼 답이 뭐야? 루트 4분의 1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안 돼요? 루트 4분의 1 하면은 2분의 1 그치? 근데 이걸 16분의 1이라고 대답한다거나 아니면 루트 5분의 1이라고 했더니 갑자기 25분의 1이라고 대답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제법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분수로 하면 이상하게 애들이 이거 바꿔가지고 좀 해석을 하더라고. 루트 5가 25야? 하면은 다들 도리도리 스치하게 하는데 루트 5분의 1은 25분의 1? 막 이래버려. 진짜 은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특히나. 그러니까 많이 봐두시면은 익숙해질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바이블 포인트 보시면은 그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의 그 비교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거 좀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냥 개념 3 볼게요. 개념 3. 자, A의 제곱근이 뭐라고 했지? 대답 안 하면 빨리 의미 제곱하여 A가 되는 수, 그쵸? 제곱하여 A가 되는 수. 제곱근 A는 제곱하여 A가 되는 수 중 의미 아닌 수. 이거 그냥 우리 지금부터는 양수라고 퉁 칩시다. 알겠죠? 양수.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중 양수. 자, 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성질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 거예요. 자, 이 칠판만 봐줘. 루트 A 의미가 뭐라고 했지? 의미가 뭐라고 했지? 제곱하여 A가 되는 수 중 양수. 그래. 이 연습 많이 시켜야 되겠다. 여러분들 다들 그냥 쿡 찌르면 쿡 나올 수 있게. 자, 마이너스 루트 A. 이거 의미가 뭐라고 했지? 제곱하여 뭐라고? 제곱하여 A가 되는 수 중 음수. 오케이, 좋아요. 자, 제곱하여 A가 되는 수 중 양수. 제곱하여 제곱하여 A가 되는 수 중 음수. 자, 뭐라고? 제곱하여 까지만 하면 됩니까? 다시 제곱하여 A가 되는 수? 잘 안 들려. 제곱하여 A가 되는 수까지밖에 안 들리는데? 제곱하여 A가 되는 수 중 양수. 오케이, 좋아요. 자, 뭐라고? 오케이, 뭐라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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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다들 제곱하여 A가 되는 수 중 양수. 자, 이거는 제곱하여 A가 되는 수 중 음수. 다들 해줘. 자, 모두가 다 입 벌리고 있을 때 난 그만둘 거야. 자, 다시.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답이 뭐게? 답이 뭐게? 에이, 왜요? 왜요? 방금 너네가 말했어. 얘의 의미가 뭐라고? 루트 A의 의미? 다시 뭐라고? 다시 뭐라고? 다시 뭐라고? 자, 제곱하면 뭐가 된다고? 그래, 제곱하면 A가 된다고 말했잖아. 너네가 직접 말했잖아. 제곱하면 A가 된다며. 그걸 제곱하면 뭐게라고 물어봤는데 너네들은 헛웃음을 치면서 아니 A라니까? 라고 얘기하면 되지. 제곱하면 A가 되는 수 중 양수라면서 제곱하면 A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 애야. 얘는 제곱하면 무조건 A가 될 수밖에 없어. 그 운명을 지닌 애를 제곱하겠대. 그럼 H 보여. 자, 밑에 있는 거 의미가 뭐라고? 다시 뭐라고? 제곱하여
끝까지 제곱하여 a가 되는 수중 음수. 자 다시 뭐라고? 제곱하여 A가 되는 수준. 좀 더 크게 제곱하여. 제곱하여 A가 되는 수준. 다시 제곱하여. 제곱하여 A가 되는 수준. 오케이 좋아요. 약간 좀 교회 같네요 이거. 자 그거를 제곱하면 뭐라고? A. 그렇지 a지. 너네가 뭐라고 했어? 제곱하면 a가 된다며. 제곱하면 a가 되는 i를 제곱했대. 그럼 당연히 a지.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당연한 얘기. 이게 여러분들이 배우는 첫 번째 성질, 두 번째 성질. 제곱하면 a가 되는 i를 제곱하면 뭐게? 라고 물어봐 놓고 그걸 대단한 것이냐? 교과서에 써놓고 있어요. 보세요. 1번 루트 a의 제곱은 a다.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은 a다. 물론 이제 이때 이런 표기가 성립하려면 당연히 a는 양수 또는 0이 된다라는 조건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위에 a가 0보다 크다라고 적혀져 있는 거야. 물론 여기에 같다라고 적혀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자 그다음 두 번째 소괄호를 볼 건데 그거 보지 말고 그냥 이 칠판만 보세요. 루트 a 제곱. 자 얘 의미가 뭘까요? 자 의미. 아니야. 자 다시 의미. 자 루트 a의 의미. 제곱하여 A가 되는 수준이다. 자 다시. 제곱하여 A가 되는 수준이다. 오케이 다시. 제곱하여 A가 되는 수준이다. 다시. 제곱하여 A가 되는 수준이다. 제곱하여 A 제곱이 되는 수준이다. 오케이 제곱하여 a 제곱이 되는 수중 양수. 자 이거는 제곱하여 a가 되는 수중 양수. 이거는 그냥 a가 a 제곱으로 바뀌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곱하여 a 제곱이 되는 수중 양수라고 하시면 되겠죠. 제곱하면 a가 되는 거, 제곱하면 a 제곱이 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제곱하면 a 제곱이 되는 수중 양수를 고르겠대요. 그러면 제곱해서 a 제곱이 되는 게 누가 있게? 제곱했을 때 a 제곱이 되는 게 누가 있어요? a랑 마이너스 a. 자, 이 중에서 a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양수, 음수 이것로만 따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살포시 등호 일단 지우자. 자, 그러면 a랑 마이너스 a 중에서 누가 양수야? a가 양수죠. 자, 다시 a랑 마이너스 a 중에서 누가 양수야? a가 양수죠. 자, 그러면 제곱했을 때 a 제곱이 되는 것 중 양수를 고르래. 제곱해서 a 제곱이 되는 것 중 양수를 고르래. a랑 마이너스 a 중에서 양수를 고르래. 누구 고를 거야? a 고를 거지. 그래서 얘가 잠시만. 잠깐만. 휴지. 이게 매트라서 이거 한번 묻어버리면 잘 안 지워져. 오케이. 다 지웠다. 뭐 하고 있었지? 자, 그래서 a가 선택된다. 제곱해서 a 제곱이 되는 것 중 양수를 선택하고 싶은데 제곱해서 a 제곱이 되는 건 a랑 마이너스 a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a가 양수였기 때문에 a를 선택한다.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그쵸? 자, 그 다음 두 번째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 자, 이것도 똑같아. 의미가 뭐게요?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A 제곱이 되는 수준. 오케이. 자,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a 제곱이 되는 게 누가 있을까요? 일단 1번 대놓고 있잖아. 자, 봐봐. 자, 뭐를 제곱해야 7의 제곱이 되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자, 다시 뭐를 제곱해야 7의 제곱이 되게? 7! 당연하지. 자, 뭐를 제곱해야 3의 제곱이 되게? 3. 뭐를 제곱해야 세모 제곱이 되게? 세모. 자, 뭐를 제곱해야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게? 마이너스 2. 그래. 일단 얘가 먼저 튀어나와야지. 그리고 사실은 하나씩 더 있었죠. 뭐를 제곱해야 7의 제곱이 되게? 7만 불러줄 게 아니라 마이너스 7도. 뭐를 제곱해야 3의 제곱이 되게? 3만 불러줄 게 아니라 마이너스 3도. 자, 뭐를 제곱해야 세모 제곱이 되게? 세모 또는 마이너스 세모. 뭐를 제곱해야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게? 마이너스 2 또는 2. 이렇게. 항상 그놈과 그놈의 반대 부호를 같이 불러줘야 되죠. 우리 아까 전에 여기서 그랬듯이 a랑 마이너스 a가 있어요 라고 했듯이 이것도
두 후보가 뭐랑 뭐가 있어? 일단 얘부터 불러주기 약속했잖아. 자 다시 뭐라고? 마이너스 A랑 A 이렇게 두 개가 후보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누가 양수야? 우린 제곱해서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는 것 중 누굴 선택하기로 했어? 양수야 음수야? 양수 선택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누굴 선택할 거야? 누구 선택할 거야? 자 A가 뭐라고? A가 지금 범위가 뭐라고? A가 양수라고. 자 그럼 마이너스 A랑 A 중에서 누가 양수야? A. 그래서 얘가 선택되는 겁니다. 이토록 당연한 것을 성질이랍시고 교과서에 써놓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그쵸? 자 다시 위에서부터 봅시다. 자 루트 A의 의미가 뭐라고?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중 양수. 그걸 제곱하래요. 아예 A지. 내가 방금 전에 그렇게 말했으니까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걸 제곱하면 A가 되겠죠.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중 음수, 그걸 제곱했으니까 A가 되겠죠. 제곱하면 A가 된다며, 제곱하면 A가 된다 했잖아, 그치? 자 3번 얘는 의미가 뭐야? 제곱해서 A제곱이 되는 것 중 양수, 제곱해서 A제곱이 되는 것 중 양수. 그럼 제곱해서 A제곱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A랑 마이너스 A, A랑 마이너스 A 두 개 중에서 양수는 누구? A. 자 얘는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는 것 중 양수. 다시 제곱해서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는 것 중 양수. 다시 제곱해서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는 것 중 양수. 그럼 후보가 누가 있어요? 마이너스 A랑 A. 그 중에서 누가 양수? A. 당연하지. 그걸 되게 대단한 것이면 개념 3에다가 형광펜까지 쫙 쳐놓고 외워야 될 것처럼 막 이렇게 외워야 됩니까 이거? 아니죠. 당연한 거. 우리가 이해를 하면 당연한 것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 좀 모르는 거 있는 것 같다. 느낌이 좀 쎄하다?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3초 안에 답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내가 하나 둘 셋 하고 얘기할 거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A. 하나 둘 셋. 좋아요. 네 센스 있게 잘 얘기했어. 얘는 의미가 뭐겠어? 제곱했을 때 A제곱이 되는 것 중 음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아 근데 내가 범위를 지웠네? 이 범위가 있는 상태여야지만 이런 얘기들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A라는 것을 제곱. 하나, 둘, 셋. 왜 헷갈려요? 자, 다시 하나, 둘, 셋. A. 그쵸? 제곱했을 때 A가 되는 것 중 음수를 제곱했잖아. 별로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쵸? 아니 뭐 음수를 제곱해도 일단 양수가 되는데 뭐 부호가 헷갈릴 게 뭐 있어, 그치? 자, 그 다음에 뭘 좀 해볼까? 루트 마이너스 A라는 것을 제곱하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똑똑한 친구들이 없어요. 자, 다시 하나, 둘, 셋. 소신껏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없잖아. 이게 왜 있어? 정신 차려. A가 양수인데 루트 마이너스 A라는 표현 자체가 있을 리가 없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가끔씩 내가 이렇게 기습 함정 파놓을 거니까 늘 조심하십시오. 자, 다시 얘는 뭐라고?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A가 되는 것 중 양수.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A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걸 제곱하라 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건데?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치? 물론 우리가 나중에 공통수학을 공부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거는 커밍순이에요. 다음 학년에서 공부합니다. 다음 학년에서. 실제로 얘는 그럼 너네가 좀 헷갈리나? 일단 실제로 얘는 정답이 마이너스 A입니다. 마이너스 A인데 그거는 그냥 다음 학년 공통수학 1에서 복소수라는 것을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복소수라는 것이 실제 존재하는 수랑 실제 존재하지 않는 수를 모두 합쳐가지고 복소수라고 하는데 얘는 실제 존재하는 수일까 아닐까?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 우리 얘? 실제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수에 대해서 배우는 그때 가서 요거를 공부를 할 겁니다.
궁금하죠?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수를 갖다가 우리가 뭐더러 공부를 하는지, 그치? 실제 존재하는 것만 가지고 공부를 해도 지금 머리 깨질 것 같은데 고양이 막 우리 또 괴롭히려고 또 그렇게 괜히 뭐 없는 숫자를 또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또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루트 a라는 마이너스 a라는 것을 제곱한 거.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자, 의미 생각해보자. 자, 그럼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는 것 중 양수. 자, 그럼 떠올려보세요. 후보부터.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a 제곱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죠?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는 거? 마이너스 a랑 a. 자, 둘 중에 누가 양수야? a. 오케이. 그래서 답은 a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좀 익숙해졌어요? 자, 다시. 얘 아까 답은 뭐라고 했지? 얘 아까 답은 뭐라고 했어요? a. 얘는요? a. 얘는요? 마이너스 a. 얘는요? 뭐 없어. 없는 거 지웠잖아 방금. 자, 얘는 뭐라고 했지? 자, 루트 a라는 것의 의미는 제곱했을 때 a가 되는 수 중 양수. 그럼 마이너스 루트 a는 제곱했을 때 a가 되는 것 중 음수. 어쨌든 간에 그 둘의 공통점은 제곱하면 a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곱하니까 뭐? a가 되겠죠. 그냥 의미 그대로야. 제곱하면 a가 되는 것을 제곱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a가 되겠죠. 자, 얘는요?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는 것 중 양수. 제곱하여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는 것 중 양수. 자,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는 거 누가 있어요? 후보 마이너스 a랑 a. 자, 이거나 볼게. 제곱했을 때 a 제곱이 되는 거 a랑 반대. a랑 반대. 마이너스 a랑 반대. 항상 이제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누가 양수야? 누가 양수야? a가 양수야. 그렇기 때문에 얘의 답은 a다. 다 이해했어요? 네. 자,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여기 개념 3에 있는 1번, 2번 괄호 보시면서 이거는 왜 답이 a일 수밖에 없어 라는 거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는 이따 온라인으로 들으세요. 외로워졌어? 자, 다 익숙해졌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A. 하나, 둘, 셋, A. 하나, 둘, 셋, 마이너스 A. 하나, 둘, 셋, A. 하나, 둘, 셋, A. 오케이, 좋아요. 다 익숙해졌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나 여기 범위 있었던 거 지웠어요. 자, 나 범위 있었던 거 지웠다. 자, 이게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얘 의미가 뭘까요? 제곱했을 때 a 제곱이 되는 수 중 왜 갑자기 여기서 멈춰? 자, 다시 제곱했을 때 a 제곱이 되는 수 중 양수. 멈추지 마. 그냥 끝까지 얘기해. 자, 다시 제곱했을 때 a 제곱이 되는 수 중 양수. 조금 더 정확하게는 음이 아닌 수. 우리 범위를 지웠으니까 0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태니까 일단 그거는 우리가 아직은 노코멘트 합시다. 그래서 제곱했을 때 a 제곱이 되는 게 후보가 뭐가 있어요? a랑 마이너스 a가 있죠. 이렇게 두 개가 후보가 있어요. 자, 이 중에 누가 양수일까요? 1번 a, 2번 마이너스 a.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나 A라 생각한다. 손. 자, 손 안 들면 3시간 자습이야. 나 A라 생각한다. 나 마이너스 A라 생각한다. 난 답이 없다 생각한다.
그럼 아까 1번에서 손 들지 않았어? 아니야? 아까 생각이 바뀌었어? 난 답이 없다 생각한다. 다시 손. 한 명? 두 명? 뭔가 역배 걸어보는 건가? 그때 뭐였지? 뭐 하나 월드컵 때 충격 결과 하나 뭐 남은 거 있지 않았었나? 맨 처음에 스페인이랑 카보베르데. 그거 처음에 비겼다고. 그냥 브라질이랑 또 누가 있었지? 브라질, 노르웨이. 아니야 그거 말고 그 조별리그에서 브라질이 누구랑 경기했는데 그때 다 브라질이 이긴다고 했는데 아무튼 역배 걸어보는 건가요? 자 일단 답은 3번입니다. A도 마이너스 A도 아니에요. 몰라가 정답이에요. 자 A 마이너스 A 뭐 얘는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음수일 것 같고 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양수일 것 같죠.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느낌은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A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언급도 안 했다고 했죠. A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A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는 상태야. A가 1일지 2일지 3일지 아니면 마이너스 1일지 마이너스 3일지 모르는 상태라는 거야. 자 그러면 A가 만약에 2 아니면 뭐 3 이렇게 양의 값을 갖고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둘 중에서 누가 양수야? A가 2나 3 같은 그런 양의 값을 갖고 있다 생각해 볼게. 그냥 예시를 들었어. 2나 3처럼. 자 양의 값을 갖고 있어. A가 양의 값을 갖고 있을 때 둘 중에 누가 양수입니까? A가 양수죠. 자 A가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3 같은 음의 값을 갖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양수입니까? 마이너스. 봐봐요. 둘 중에 누가 양수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얘 답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답이라고는 몰라가 정답입니다. 몰라. 지금 모르는 거죠. 지금 아까는 그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요? 범위가 있었잖아. 아까는 이 범위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 중에 누가 양수인지 우리는 골라줄 수 있었어. 근데 지금 여기서 범위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 중에 누가 양수인지 골라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기껏 물어봤는데 여따가 그냥 몰라 라고 대답하는 건 좀 너무 성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살짝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만약에 A가 양수라고 한다면 그때는 A가 정답이야. 그리고 만약에 A가 음수라고 한다면 그때 마이너스 A가 정답이야. 이렇게 좀 성의 있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시 A가 양수면 A랑 마이너스 A 중에서 누가 양수야? A가 양수면 A랑 마이너스 두 후보 중에서 누가 양수야? A가 양수지. 그래서 A가 선택된 거야. 자 A가 음수면 A랑 마이너스 A 두 선택지 중에서 누가 양수야? 마이너스 A지. 그래서 마이너스 A가 선택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A가 만약에 0이었다면 따로 생각해 봅시다. A가 만약에 0이었다면 루트 0의 제곱은 얼마였을까? 루트 0의 제곱은 0이었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루트 0의 제곱은 0. A라는 것이 0이었을 때는 그냥 A 자체가 답으로 튀어나온 것과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다 살포시 등호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A가 0일 때는 그냥 이 친구는 A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돼. 뭐 굳이 따진다면 였다가 등호를 붙여도 아무 상관없기는 해요. 이런 좀 잘못된 건 아니야. 마이너스 0도 결국 0이긴 하니까. 근데 있진 않는 표현이긴 하죠, 사실. 마이너스 0이라는 표현은 사실 있진 않아. 그러니까 굳이 따진다면 여기다 등호를 붙여줘도 뭐 가장 적절한 걸 따진다면 저기 위에다가 등호를 붙여주는 게 맞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기 위에다가 등호를 붙여줬습니다. 이해 다 되셨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루트 A 제곱이라는 것은 의미가 뭐다? 제곱했을 때 A 제곱이 되는 것 중 양수다. 후보가 뭐가 있었다? A랑 마이너스 A가 있었다. 자, 누가 양수다? 누가 양수다? 모른다가 정답이야. 몰라, 선택 못해. 자, 그런데 몰라요라고만 이야기하기는 좀 민망하니까 야, A가 양수일 때는 얘가 양수야. A가 음수일 때는 얘가 양수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좀 오지랖 부린 답안이 다음과 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이게 마치 뭐랑 좀 똑같냐면 이건 좀 떠올리시기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절대값 A라는 것과 답안의 형태가 똑같습니다. 절대값 A A가 양수면 그냥 A가 정답이죠. A가 음수면 부호 반대로 바꿔가지고 정답을 쓰잖아.
자 다시 절대값 3 얼마야? 3이죠. 절대값 마이너스 5 5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양수면 그냥 그대로 나오는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음수면 반대로 부가 바뀌어져서 나오죠. 마치 그것과 상황이 똑같죠. 그래서 의미는 다른데 얘네 둘이 의미는 완전 다른데 결과로서 같다라고 해서 얘네들을 같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결과로서 같다. 의미가 같은 게 아니야. 의미가 같아서 같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공유하고 있어서 그래서 얘네 둘을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그것에 이런 표현이 적혀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그렇게 적혀져 있죠. 루트 a 제곱과 절대값 a랑 서로 똑같다. 개념 4 보시면은 이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얘네 두 개가 의미가 똑같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결과가 같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자 다시 뭐라고? 우연히 결과가 같다. 그래서 그냥 같은 놈이다 라고 해놨을 뿐이지 얘네 두 개의 의미가 같다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고 알겠죠? 네. 자 이 개념 4에서 좀 모르는 거 있는 것 같다. 손.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제일 어려운 내용일 겁니다. 이 개념 4가 그나마 자 그러면 이제 밑에는 문제를 한번 살짝 볼까요? 자 개념 포코 1번을 볼게요. 자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클 때라는 전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 전제 조건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 답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일단 연필로 동그라미 이 조건에다가 항상 그 습관 들여놓으세요. a가 0보다 클 때 동그라미. 자 이때 루트 2a라는 것의 제곱을 묻고 있습니다. 자 루트 2a의 제곱. 자 의미가 뭐라고? 제곱해서 2a의 제곱이 되는 것 중 양수. 자 그럼 후보가 뭐가 있는지 한번 불러봅시다. 2a랑 마이너스 2a. 언제나 이런 문제는 항상 후보 먼저 쓰세요. 겸손하게. 자 그 중에 양수 선택해. 자 너네가 아까 동그라미 쳤었던 부호 범위 한번 살짝 확인해봐. a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양수일까? 2a. 그래서 얘가 정답입니다. 별거 아니죠. 그쵸? 후보 나열 양수 선택. 후보 나열 양수 선택. 그래서 범위를 잘 확인하고 그거에 따라서 선택만 잘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우리 2번 문제 볼게요. 자 어디에다 동그라미 쳐야 돼? a가 0보다 작다라는 것에 동그라미. a가 0보다 작다의 동그라미. 자 여기에 1번, 2번 둘 다 풀어보겠습니다. 4a의 제곱. 자 루트 4a의 제곱. 루트 4a의 제곱. 자 후보가 누가 있을까요? 4a랑 마이너스 4a. 후보는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다시 뭐라고? 4a랑 마이너스 4a 후보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자 이 중에 누가 양수일까? 누가 양수일까? 자 4a 손 들어봐봐. 마이너스 4a 손 들어봐봐.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4a가 양수다. 왜? a가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a가 양수로 선택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자 일단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 그쵸?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 자 얘는 후보가 누가 있어요? 후보가 누가 있어요? 그냥 보이는 거 그대로 쓰라고. 마이너스 a 일단 먼저 쓰는 거야.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또 a. 그치? 반대부 이렇게 a. 자 둘 중에 우리 뭐 잡아야 돼? 양수야 음수야? 음수 잡아야 돼. 오케이. 둘 중에 음수 잡아야 돼. 둘 중에 음수만 잡으면 돼. 자 둘 중에 음수가 누구야? 하나 둘 셋. 자 너네가 동그라미 친 그 범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자 동그라미 친 범위 다시 한번 확인해. 자 하나 둘 셋. a. 오케이. a가 음수죠. 그래서 a가 선택되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엔 내가 문제를 만들게요. 자 a가 음수라고 합니다. a가 음수야. 자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a라는 것의 제곱. 자 후보가 누가 있을까요? 네 마이너스 2a 그리고 2a. 자 이 중에서 누굴 잡아야 돼?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음수. 자 여기 있잖아. 우리 누구 잡아야 돼? 양수 음수? 음수 잡아야 돼. 자 둘 중에 누가 음수일까? 하나 둘 셋. 2a. 오케이.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됩니다. 별로 안 어렵죠? 그래서 후보 세팅, 범위 확인, 양수 혹은 음수 선택. 오케이? 네.
자, 제곱했을 때 9a 제곱이 되는 것 중 양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자, 누가 후보야? 네, 3a랑 마이너스 3a 두 개가 후보예요. 자, 둘 중에 누구를 잡는다고? 양수를 잡는다고. 자, 범위 확인하시고. 자, 누가 양수일까? 하나, 둘, 셋. 마이너스 3a.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네, 오케이. 나 좀 헷갈린다. 아직. 좀 더 연습 필요하면 더 하고. 괜찮아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개념 5 볼게요. 제곱수. 여러분들이 이미 알아요. 제곱수가 뭔지. 1, 4, 9, 16, 25 이런 것들을 제곱수라고 하죠. 자, 이 제곱수가 근호 안에 들어가 있다면 얘네들은 사실상 굳이 근호의 표현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래서 근호 바깥으로 이제 튀어나가게 근호를 벗겨줄 수가 있습니다. 근호를 벗긴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밑에 예제를 보시면은 루트 25라는 것은 뭐라고? 5라고 쓸 수 있다. 루트 49 뭐라고 쓸 수 있어? 7이라고 쓸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네. 혹시 제곱수의 성질 다 알고 계십니까?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나왔었던 건데 소인수분해 공부했었을 때 제곱수의 성질이 뭐였게? 소인수분해의 결과가 모든 소인수분해 결과의 모든 지수가 에이 자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떤 수가 뭐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이 있어요. 근데 이걸 제곱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얘가 한 번 더 곱해지는 거잖아. 마치 여러분들 편의점에서 1 플러스 1 상품 사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1 플러스 1만 그냥 골라서 사는 그런 습관이 있어. 내가 그냥 편의점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사는 게 아니라 1 플러스 1만 그냥 다 장바구니에 담아. 자, 계산대에 딱 갔어. 근데 내가 어떤 물건을 홀수개를 갖고 올 수 있어 없어? 없죠. 아, 2개 갖고 오든지 4개 갖고 오든지 6개를 갖고 오든지 어쨌든 1 플러스 1이니까 홀수개를 갖고 왔을 리가 없잖아. 무조건 짝수개를 갖고 왔겠지. 자, 이게 지금 그 소리야. 얘를 한 번 더 곱해라, 얘를 2번 곱해라, 얘를 2번 곱해라 하는 건 한 번 더 1 플러스 1 하겠다는 거야. 그럼 얘네들의 구성원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겠어? 2배로 뻥튀기가 됐겠지. 한 개 있었던 것은 최종적으로 2개가 있게 되겠고 2개가 있었던 것은 최종적으로 4개가 있게 되겠지. 만약 여기가 세제곱 이렇게 됐었다면 그럼 3은 몇 개가 되었겠어? 6개가 되었겠지. 얘네가 원래 있었던 그것이 2배로 뻥튀기가 되어서 개수가 2배로 뻥튀기가 되어서 존재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곱해진 개수 그게 어디에 표현되어 있어요? 걔네들이 곱해진 개수가 어디에 표현되어 있어? 지수에 표현되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수의 숫자가 2배로 뻥튀기 되는 거고 지수의 숫자가 모두 2배로 뻥튀기 됐으니까 얘네들은 모두 무슨 숫자가 되겠어요? 짝수. 너네가 계산대에 올려놓는 물건들처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제곱수의 특징 모든 소인수의 지수가 짝수다. 모든 소인수의 지수가 짝수다. 당연한 얘기. 알겠죠? 네, 오케이. 자, 개념 6. 제곱근의 대소관계. 어떤 놈이 크고 작은지 판단하는 거. 자, 우리 직관적으로 한번 볼까요? 루트 3이랑 루트 5 중에서 누가 더 크게? 루트 3이랑 루트 5 중에서 누가 더 크게? 루트 5. 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내가 이거 물어봤는데 이거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루트 3과 루트 5 중에 누가 더 크게? 근데 루트 5지. 루트 10이랑 루트 40 사이에 누가 더 커? 루트 40이 더 크겠지. 당연히 루트 안에 들어간 게 더 큰 놈이 더 큰 거야. 당연한 거야, 그거는. 이 안에 들어간 놈이 더 큰 게 당연히 야, 뭘 2번 곱해야 얘가 되겠느냐 라는 그 질문에 걔 또한 클 거 아니야. 얘가 커야 얘도 크지. 얘가 커야 엄마가 커야 새끼가 크지. 그쵸? 엄마가 작은데 새끼가 어떻게 커? 더 큰 놈이 더 큰 걸 곱해야 만들어지죠. 그게 소수든 분수든 뭐 다르겠습니까? 안 다르겠죠? 네, 그래서 루트 25랑 루트 15 중에 루트 25가 더 크듯이 루트 2분의 1과 루트 3분의 1 중에 누가 더 크겠어? 루트 2분의 1이 더 큰 거야. 루트 0.5랑 루트 0.3이랑 누가 더 크겠어? 루트 0.5가 더 큰 거야. 당연한 거야, 이거는. 직감적으로, 그렇지? 자, 이거를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5입니다.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3이고요.
자, 정사각형의 넓이가 5라는 것은 당연히 한 변의 길이가 얼마? 한 변의 길이는 얼마? 봐봐, 루트 5가 더 크잖아. 자, 그럼 이게 0.5고 이게 0.3이라고 해도 0.5랑 0.3은 뭐 그럼 뭐 얘가 뭐 좀 달라져요? 아니잖아. 똑같잖아. 더 얘가 사각형이 크잖아. 그럼 한 변의 길이가 더 길겠지. 자, 이게 뭐 2분의 1, 그다음 이게 3분의 1 똑같이 2분의 1이 3분의 1보다 더 크니까 사각형이 더 크겠지.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더 길겠지. 당연한 거야. 모두 다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 있어. 그래서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A가 B보다 더 크다면 무조건 루트 A가 루트 B보다 더 큽니다. 예외 따위는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외가 없어요. 루트 2분의 1이랑 루트 3분의 1. 분수니까 좀 반대일라나? 그딴 거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알겠죠? 예외가 없어서 이건 외우기 쉬우실 거야. 알겠죠? 뭐 외울 필요도 없죠. 사실 당연한 얘기인데. 그치? 근데 이렇게 근호가 있는 것들끼리 싸움을 붙이면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는데 이상하게 근호가 있는 것과 없는 거랑 같이 싸움 붙이면 그때 헷갈려요. 자, 무슨 얘기냐? 자, 누가 더 크게? 하나, 둘, 셋! 진짜? 자, 보세요. 자, 누가 더 크게? 하나, 둘, 셋! 자, 너네가 얘네들 중에서 얘가 더 크다고 했었던 이유가 뭐예요? 왜 얘를 더 크다고 했어? 그냥 드는 생각 솔직하게 얘기해봐. 뭐라고? 루트 1을 제곱해야 2가 되는 조금 그 위험한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맞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했냐면 2는 루트 4니까 아니 공평하게 근호가 있는 것들끼리 비교를 하게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겠어요? 구태여 근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두고 여기에서 날 것 그대로 판단하겠다고? 이 리스크를 굳이 짊어지겠다고? 그럴 필요 없잖아. 근호가 없는 것을 근호가 있게 만들 거잖아. 자, 그러면 왜 얘를 근호가 없게 만들진 않았어? 루트 2의 근호를 벗겨낼 수도 있었을 거 아니야. 굳이 통일시킬 거라면 근호가 없게 통일시키는 게 더 보기 깔끔하지 않아? 그치? 근데 왜 그렇게 안 했어? 왜 그렇게 안 했어? 못하니까. 근호가 있는 걸 근호가 없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없어요. 그치만 근호가 없는 걸 근호가 있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건 되죠. 그래서 너네가 이것을 루트 4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던 거야. 그래서 루트 2랑 루트 4랑 같이 맞짱 뜨니까 어떻게 돼요? 루트 4가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입을 벌리겠죠. 여기선 이렇게 판단을 내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판단 내릴 때는 그렇게 안 한다고 자꾸. 그냥 눈대중으로 보다가 자꾸 틀려요. 자, 이것도 얘를 바꿀까 얘를 바꿀까? 2분의 1을 바꿔야죠. 어떻게 바꿀 거예요? 너네가 이것을 어떻게 바꿨어? 루트 4로 바꿨잖아. 그럼 얘는 루트 뭐라고 바꿀래요? 맞아. 그럼 루트 4분의 1이랑 루트 2분의 1 중에서 누가 더 커요? 오케이, 얘는 반대로 입 벌려 써야죠. 아까 너네들 저만 다 틀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눈대중으로만 봤을 때는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호가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비교할 때는 반드시 통일시켜 놓고 겸손하게 따져봐라. 알겠죠? 근호가 있는 것과 없는 것들끼리 비교할 때는 겸손하게 통일시켜서 비교하실 거. 왜? 근호가 둘 다 있을 때는 비교하는 게 너무 쉬우니까. 예외 따위는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 놓고 비교해라. 그래서 이렇게 분수가 나올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늘 헷갈려 하니까 꼭 변형시키기. 알겠죠? 근데 또 이게 환장하는 게 자, 루트 3분의 1과 4분의 1. 자, 이거 비교해봐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루트 4분의 1이 얼마야? 루트 다! 너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뭐라고 해야 돼? 그렇지. 이거 16분의 1이라고 해야 돼. 그래서 어느 쪽으로 입 벌려야 돼? 이쪽으로 입 벌려야 돼. 근데 아까 전에 이거 뭐라고 한다고? 자꾸 2분의 1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반대로 입 벌려. 이런 것들도 조심하세요. 알겠죠? 너네가 근호가 없는 걸 있게 만들 거면 뭘 하면 돼? 뭘 해야 돼?
제곱을 해야 돼. 아니 생각해봐. 이 루트라는 게 제곱근이야. 그러니까 누굴 제곱해야 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다운시키는 애라고. 다운시키는 애 안에는 제곱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 얘 제곱이 써지면서 다운시켜야 똑같은 애가 되지 않겠냐? 근데 여기서 지금 얘를 제곱시키고 다운을 시켜줘야지 얘를 다운시키고 또 다운시키고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2분의 1을 헷갈려 하는 마음은 알겠어. 마음은 알겠지만 그거 계속 허용하시면 여러분들 끝까지 진짜 괴롭힘 당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런 것들 바꾸실 때 이렇게 2분의 1 아니라 언제나 이거 제곱한 걸 여기다 써야 된다. 16분의 1 이렇게 쓰셔야 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입 벌리는 건 반대로 이렇게 입 벌린다. 알겠지? 그래서 근호가 있는 걸 없는 걸로, 근호가 없는 걸 있는 걸로 바꾸는 것 중에서는 근호가 없는 걸 있는 걸로 바꾸는 게 더 편하다. 그리고 없는 걸 있는 걸로 바꿀 때는 없는 녀석, 그 친구를 제곱한 걸 루트 안에다 써주시면 됩니다. 이 매뉴얼만 좀 잘 여러분들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궁금한 거 없습니까? 네, 오케이, 좋아요. 뭐 당연히 뭐 음수일 때는 뭐 반대로 바뀐다라는 거 뭐 다 알고 계실 거고. 자, 그다음 개념 7. 무리수와 실수. 자, 우리 아까 전에 무리수라는 것을 살짝 언급했었죠, 그쵸? 유리수라는 것까지 배운 상태에서 우리가 무리수라는 것을 뭐라고 규정한다고 했었지? 유리수가 아닌 수들, 유리수가 아닌 수들. 그런데 어느 수들 중에서 실제 존재하는 수들 중에서. 그래서 이 수의 체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수라고 불렀었던 1, 2, 3. 그 다음 여기에다가 0, -1, -2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정수. 그 다음 여기에다가 뭐 2분의 1, 0.1, 뭐 3분의 1, 즉 0.3땡 뭐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유리수. 그 다음에 이 모두를 다 포함해서 커다란 카테고리 실제 존재하는 수, 실수라고 합니다. 이 미스테이크 아니에요. 실제 존재하는 수, 리얼 넘버라고 해서 실수라고 표현하고, 이 실수 중에서 유리수가 되지 못하는 아이들을 무리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얘네들을 지금 이 시간에 주구장창 배운 거예요. 자, 그래서 근호가 있는 숫자들은 전부 무리수다. OX? X, 그래요. 루트 4, 루트 9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걔네들은 유리수입니다. 근호가 있는 수들 중 상당수가 무리수에 포함됩니다. 루트 2, 루트 3, 루트 5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유리수로, 즉 분수로 표현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무리수들 중에서 루트 2, 루트 3, 루트 5 이런 것들, 여기에 절대로 루트 4는 안 들어갑니다. 루트 4는 무리수의 범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루트 4라는 것은 유리수 범위에 들어가겠죠. 정확하게는 자연수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뭐 루트 4분의 1 그거는 뭐 정수가 아닌 유리수 범위에 들어가겠죠. 2분의 1이 루트 4분의 1이었었을 테니까. 그치? 그래서 루트라고 해서 무조건 다 무리수는 아니다라는 것만 참고로 알아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 수의 체계를 정리를 한 겁니다. 무리수, 실수 중에서 유리수가 아닌 수, 즉 다시 말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들을 우리가 무리수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루트 2, 루트 3.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너네가 1학년 2학기 때 배웠었던 거. 파이. 오케이, 좋습니다. 3.14, 159, 2점점점점 끝 없는 소수죠. 그래서 파이라는 것들도 전부 다 이 무리수의 범위 안에 들어가요. 이 무리수는 루트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진입판단 문제로 자주 나오니까 꼭 잘 체크해 주시고요. 실수라는 것은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서 일컫는다 라고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실제 존재하는 모든 수를 다 언급하는 것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리수라는 것의 정의가 오히려 얘 자체로 정의가 내려지는 게 아니라 실수 중에 유리수가 아닌 수 라고 정의가 내려져요. 유리수는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 실수는 실제 존재하는 수, 무리수는 얘 중에 얘가 아닌 거. 그래서 참 이름이 불쌍하게 지어졌어. 유리수가 아니라서 유의 반대 무를 써서 무리수라고 합니다.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완전 그냥 이름부터 깍두기 찐따 같은 그런 느낌이죠. 얘 자체 정체성이 없어. 그냥 얘 반대라는 의미만을 갖고 있어. 좀 불쌍한 친구입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그래서 이제 무리수와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쭉 정리를 해봤다.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 볼게요.
실수와 수직선. 이거는 사실 2학년 2학기 과정에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것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그 피타고라스 정리의 결과만 공유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2-2를 아직 안 배우고 2-1 공부하고 난 다음에 3-1로 공부를 하러 넘어오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자, 피타고라스 정리가 무엇이냐면 직각삼각형에서 이 빗변이라고 부르죠. 이거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라고 한다면 C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다. 그냥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이거 워낙 유명한 정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다들 알고 계시지 않나? 굳이 교과서에 배우지 않았어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 길이는 3의 제곱이 얼마지? 9예요. 4의 제곱은 16이고 얘네 두 개 더하면 25입니다. 그러니까 얘 제곱이 25인 거야. 그럼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 누가 있죠? 5. 그래서 이제 여기는 5가 정답이야. 어떻게 보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피타고라스 정리야.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수직선 위에다가 이 무리수를 표현할 수 있대요. 자, 수직선이라는 것이 뭔지 알고 계시죠? 수직선. 난 수직선 하면 항상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떠오르는데, 자, 이 수직선이 어디에서 끊기게? 1번 여기에서, 2번 여기서. 자, 1번이야 2번이야? 수직선이야 아니면 수직선이야? 1번이죠. 나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수직선인 줄 알았어. 아니 생각해보면 수직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는데 왜 내가 이걸 수직선으로 생각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 아무튼 근데 부끄러운 과목이다. 어느 순간 갑자기 뭔가 좀 이상해가지고 이게 왜 근데 수직선이지? 하고 봤는데 아 수직선이구나 라는 걸 이제 그때 가서 깨달았습니다. 수로 이루어진 직선이라고 해서 수직선이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 수직선은 실수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점 하나하나가 전부 다 실수에 대응돼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의. 조금 더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공을 수학과로 가신다. 수학과, 수학교육과 이런 쪽으로 가신다. 그럼 이제 2학년 때 해석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합니다. 그냥 수학을 해석하는 학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학을 해석하는 거, 깊이 있게 본질을 파고드는. 거기서 이제 수직선과 실수의 어떤 그 밀도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아무튼 수직선이라는 것은 실수로 이루어진 직선이라고 해서 수직선인데, 우리가 이제 그럼 루트 2라는 것들도 실수니까 여기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는 거야. 그 방법에 대해서 살짝 소개를 해줍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1, 2, 3, 4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위로 똑같이 한 칸만큼 올라가서 한 칸이면 요 정도쯤 되려나? 이 정사각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각형을 그리고 이거를 싹둑 하고 대각선으로 반으로 쪼개버리면, 자, 여기에는 이 길이가 얼마? 1. 여기에는 이 길이는 얼마? 이 정사각형이라고 했지. 여기 있는 이 길이도 1. 자, 그러면 얘 제곱과 얘 제곱 두 개를 더하면 2. 그러면은 얘는 제곱하면 2가 되는 수.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이 길이는 루트 2. 좋아요. 루트 2. 자, 그러면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선이라고 한다면은 이 실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여기 딱 못 박아놓고 팽팽하게 쫙 당겨가지고 여기에 내려놓아 볼 수가 있겠죠. 마치 피자 같은 느낌으로 부채꼴 마냥 저 이렇게 그냥 따르륵 하고 내리는 거야. 그럼 여기 어딘가에 콩하고 찍힐 거예요. 그쵸? 존재하니까 이 길이라는 게 그냥 눈에 보이게끔 존재하니까 그 길이만큼 간 곳에 점이 콩하고 찍히겠지. 그 점이 나타내는 게 그게 루트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그쵸? 그냥 이 원리와 아이디어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 원리랑 아이디어. 그래서 쓱 읽어보시면서 이거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따가 백지 테스트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개념 9. 이게 마지막 개념이에요. 자, 실수의 대소관계.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한테 묻고 있는 게 예제 3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3 더하기 3과
5. 얘네들 중에서 누가 더 크게 뭐 이런 질문들을 한다 이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보시면은 우리가 수학에서 대소 비교를 할 때 제일 먼저 쓰는 방법이 뭐냐면 A와 B 중에 누가 더 클까? 이런 걸 따질 때 A 빼기 B 아니면 B 빼기 A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만약에 0보다 크다. 그럼 A가 이겼다는 거잖아. A가 더 컸겠네. 만약에 A랑 B를 A 빼기 B를 했는데 그게 0과 똑같다. 그럼 얘는 같았었나 보다. 그게 0보다 작아. A가 졌다는 거잖아. 그럼 B가 이겼다는 거지. B가 더 컸나 보다. 이게 수학에서는 1순위로 따지는 대소 비교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첫 번째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네 두 개의 대소 비교를 하려면 얘에서 얘를 아니면 얘에서 얘를 빼면 됩니다. 뭐 그냥 얘에서 얘를 한번 빼볼까? 루트 3 플러스 3에서 그러니까 5라는 것을 빼볼게요. 그러면 뭐야? 루트 3 빼기 2가 되죠. 루트 3 빼기 2가 되죠. 자, 그러면 루트 3 빼기 2가 0보다 클지 같을지 작을지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루트 3이라는 게 2보다 더 어떻죠? 이게 루트 3이라는 게 1점 얼마 정도쯤 되는 값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2라는 것이 이게 루트 4니까 루트 3 빼기 루트 4는 일단 0보다는 확실히 작다는 걸 알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음수였을 거야. 얘에서 얘를 뺀 게 음수였을 거야. 자, 얘에서 얘를 뺀 게 음수니까 당연히 누가 더 크다는 얘기? 얘에서 얘를 뺀 게 음수야. 얘에서 얘를 야심차게 뺐는데 음수가 나왔어. 졌다는 거지? 얘가 이겼다는 거잖아, 그치? 이쪽으로 입 벌리면 되겠다. 이게 첫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조금 쓰기가 약간 좀 어색하시긴 할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아이디어. 부등식의 성질 이용하기. 부등식의 성질은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같은 양수를 나눴을 땐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눴을 때는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바뀐다. 자, 근데 우리가 뭐 곱하거나 나누거나 할 필요는 없고 덧셈 뺄셈만 해가지고 적당하게 좀 조절만 하면 됩니다. 양변에 3을 빼보도록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루트 3과 2가 됩니다. 자, 이 중에 누가 더 큰지 알아요, 몰라요? 누가 더 커요? 2가 더 크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도 2가 더 크다. 당연하죠, 그쵸? 다음 세 번째. 이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값을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의 한정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자, 루트 3. 대략 얼마 정도쯤이야? 대략 1점 얼마. 그쵸? 대략 1점 얼마. 그 정도만 알아도 되잖아. 대략 1점 얼마. 그쵸? 왜냐면은 루트 1이 1이고 루트 4가 2잖아. 그럼 루트 3은 1과 2 사이에 있는 숫자 아니겠어? 그러니까 1점 얼마. 자, 1점 얼마에다 3 더했어. 5보다 어떻게 했어? 작겠지. 그래서 이쪽으로 입 벌려. 이게 세 번째 방법.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수학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대소를 비교하는 방법이라서 써놓은 거고요.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실 것은 두 번째 방법이거나 세 번째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적절한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한쪽으로 조금 이제 뭐 근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좀 몰아 넣어놓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근호가 있는 수에 어느 정도 근사적인 값을 유추함으로써 세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대소를 비교한다든지, 그 방법을 주로 쓰시게 될 거니까 일단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배워두시고 세 가지 방법으로 모두 다 대소 비교를 하실 수 있는 상태는 되어야 합니다. 1번은 수학적으로 중요하니까, 2번, 3번은 우리가 실무상 중요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 끝입니다. 생각보다 조금 길어졌어요. 아까 여러분들 대답 좀 유도하고 뭐 그러느라 시간을 좀 많이 허비해가지고. 네, 아무튼 좀 늦어져가지고 미안하고, 조금 쉬시고 오늘 당일 할당량 마저 마무리를 짓고 가시면 되겠고, 혹시 이따가 나 학원 일정이 있어가지고 오늘 그걸 다 못 끝내고 간다 하시는 분들은 다녀오셔서 하시거나, 아니면 내일 아침에 9시에 나오셔서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따로 나랑 개별 시간 조율 협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나에게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오케이. 질문! 오늘 배웠던 거라든지 없나요? 네, 그럼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